안녕하세요. 신태전 원장입니다.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한국에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요즘 연락을 주셨고, 또 미국에 계신 새내기 한의원 원장님들,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정말 미국 각지에서 여러 질문도 보내주시고 격려 성원해 주시는 글도 보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또 몇 주가 됐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좀 일정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못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 기회에 또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보내주셨던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제가 그 글을 읽을게요. TV를 보고 읽을게요. 많은 원장님께서 하신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첫째,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결심, 다짐이 어렵기는 했지만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길을 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병원이 좀 더 발전되어지고 자리 잡아지고 미국 주류 사회로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얘기를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 후배님들 중에 카이로프랙터이시던 한의사 선생님이시던 뭐 미국으로 새로 오시려고 하시던 또는 한국에서 오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이던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개인 병원을 할 경우에 나는 앞집, 뒷집, 저 집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컴플라이언스를 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를 꼭 무조건 지키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여기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너는 그렇게 잘하냐 잘났냐, 나는 뭐 그래서 못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꼭 지키는 게 중요한데 100% 지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컴플라이언스를 거의 99.9% 이상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쟤는 하고, 쟤는 하는데 나는 못하고, 이런 어떤 비교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 환자들을 공평하게, 정말 정직하게 룰에 따라서 레귤레이션 어기지 않고 나쁜 거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법을 지키면서 병원을 경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다, 나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우리 지금 시청자 원장님들 계시면 저는 그분들은 이미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되시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세미나, 미국 분들이 하시는 세미나 되게 많아요. 그분 연결해서 연락해서 들으셔도 되고, 또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경험 그대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거 따라 하시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축적되실 거예요. 그 축적된 거 저한테도 나눠주시고 다른 후배들 위해서도 많이 베풀으시는 그런 우리 원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원장님 유튜브를 보면서 생긴 질문입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인베스티게이터 변호사였던 환자분에게 어떤 본인 부담금을 활부로 받았어야 했던 사례를,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보험회사,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가지고 온 환자들일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되게 많아요. 중부, 서부, 동부, 그렇죠? 중부, 서부, 동부, 이렇게 뭐 각 지역을 크게 나눈다면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보험회사들이 다르고 보험회사들의 베네핏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라는 그런 그 포션들이 있는데 저는 그 포션을 다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인네트워크일 경우에 다 받고요. 아웃오브 네트워크일 경우에는 저희는 그 라이트오프를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어떤 특별한 룰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아웃오브 네트워크일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포션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환자분들은 그냥
보험을 사용하지 마시고 캐시 현금을 치료비를 내시면 좀 더 부담이 덜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서는 out of network이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현금을 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고요. 인 네트워크,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크로스 블루실즈, 그렇죠? BC, BS라는 그런 회사 건강보험을 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베네핏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코페이가 아주 적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인슈런스가 되게 많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 온라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덕터블이 뭐 350불인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1000불인 분들도 있고 4000불인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디덕터블이 4000불이 된다는 거는 사실 저희처럼 개인 병원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뭐 또 수술을 했거나 그래서 디덕터블을 맺된 상태에서는 또 몰라도 지금 벌써 이제 11월 달인데 디덕터블이 예를 들어 2000불, 3000불 이렇게 갖고 오시면은 그거를 디덕터블 다 맺된다 해도 1월 1일 날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럼 이제 현금을 내시고 내년 2021년 1월 달이 되면 디덕터블이 리셋이 되니까.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보험은 1월 1일 날 리셋이 되는 게 아니고 7월 1일 날 리셋이 되는 보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리피케이션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보험 그 베네핏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뭐 코페이, 코인슈런스, 디덕터블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는 다 받아요. 그 대신에 이 포션이 환자가 나는 이거 낼게, 괜찮아, 내가 낼게, 내 자가 부담으로 낼게 하시는 분들 저희가 못 내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낼게 하면은 저희는 이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뭐 1,500불, 1,600불 이렇게 포션이 나오면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거를 페이먼트 식으로 해서 조금 달달이 이렇게 나눠서 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들은 자기의 포션을 다 내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저희도 라이트오프를 안 해드리고 법대로 레귤레이션대로 받는 거는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뭐 나쁜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치료한 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치료받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allowable amount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allowable amount라는 거는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그 종류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allowable amount가 30불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불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BCBS, 유나이티드, 에트나, 코벤트리 이렇게 보험이 오면 저희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보통 이런 보험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allowed amount가 보통 이만큼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디덕터블이 500불이다, 1000불이다 했을 때 제가 오늘 1000불 이렇게 했으니까 뭐 1000불 다 내세요, 500불 다 내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보통 이런 보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allowable amount가 얼마 정도 되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받겠습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더 많이 받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EOB가 오고 난 뒤에 크레딧으로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EOB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환자분들은 EOB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나의 포션을 내 자기 부담금으로 내겠습니다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옳다 틀리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미리 조금씩 allowable을 받겠다 그러면 받으시는 거고요. 아니면 나중에 EOB가 오면 그때 그 EOB 편지에 따라서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다른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네트워크가 아웃오브네트워크 보험사 간에 크게 격차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어떤 인네트워크 서로 계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 보험회사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당신 원장님의 이름을 올려둘 테니까 우리 환자들이 우리 보험증을 가져갈 겁니다. 그 대신에 디스카운트 좀 해주시고 allowed amount를 좀 내려주세요 라고 서종에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디덕터블, 코페이 이런 건 이런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보험의 베네핏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상 밖으로 요즘 2, 3년 안에 보험회사의 베네핏이 너무나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인네트워크를 나가서 그냥 현금을 받는 병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원장님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 병원을 시작하는 원장님들은 모든 보험의 인네트워크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어려워요. 하지만 인네트워크를 다 계약을 해놓고 이왕이면 웬만한 환자들 다 받아서 환자 치료하고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보험 빌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CPT 코드가 이런 거구나, ICD-10 코드가 이런 거구나, 모디파이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할 경우에 내가 돈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이런 약간 자기만의 경험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병원이 자리에 잡으면 그때는 요런 보험은 내가 안 하겠다,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보험은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보험회사와 계속 인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군데의 보험회사와 같이 인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질문 중에 또 하나가 CPT 코드별로 가격 책정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PT 코드 책정을 잘 하는데요, 이게 또 컴플라이언스의 강의에 보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에는 97810을 50불 받더라. 근데 왜 우리 원장님은 97810을 99불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왜 좀 비싼가요? 요거는 옳은 해답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저는 AMA 2021년 또는 2020년 또는 2015년 AMA에서 책정된 피지션 피 코드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97810을 보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피를 AMA 몇 년도에 나온 그 피지션 피를 토대로 해서 치료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빌링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 프라이스일 경우에는 뭐냐면 CPT 코드에 나오는 그 피지션 피를 받으면 너무나 많으니까 미리 라이트업을 70% 60%를 해서 받는 게 현금 치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해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97810하고 97814 예를 들어 97813 치료를 하고 150을 청구하고 97814하고 120을 청구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이게 아니고요. 그냥 AMA 2000 몇 년도 피지션 피에 그렇게 나온 걸 난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해서 잘못되고 적게 받았다 해서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전화가 와요. 저희도 전화해서 당신네들은 뭐뭐뭐 하는데 얼마 받니? 물어보거든요. 근데 가끔은 동네 지역의 보험회사에서 그런 서베이를 할 때가 있다고 해요. 뉴페이션 얼마 받습니까? 침 치료하는 거 얼마 받습니까? 이러면 거기서 우리는 얼마 받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 지역 집 코드 안에 있는 병원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인네트워크의 어떤 피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allowable amount를 받을 거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를 들면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hi, this is Dr. Shin office 이러면 거기서 침 치료 받는데 1유닛 얼마입니까? 2유닛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보험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병원에 루틴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전화를 받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저희는 AMA 2015년 피지션 피를 토대로 해서 빌링을 얼마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리고 현금일 경우는 얼마 받습니까? 현금일 경우에는 AMA 무슨 피지션 피에 얼마를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투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돼요. 컴플라이언스는 여러 가지 이제 섹션의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돈을 공평하게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비슷한 질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저기 밑에 있는 병원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침이 참 좋은데, 내 몸이 침 커버가 참 좋은데 거기선 침을 딱 이렇게 뭐 하나만 이렇게 하는 척하고 마사지를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 안 좋은 병원이고 저희 병원이 좋은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는 한 것만 빌링하고 해야 되는 것만 치료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만약에 옛날에 제가 옛날에 일했던 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제 병원이 아니니까 저는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냥 치료를 받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 치료 놓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 나 지금 어디인데 다 빨리 와, 내가 돈 안 받고 다 치료받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무슨 이게 동네 시골 그렇죠? 뭐 호떡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는 뭐냐면 팥 나와라, 콩 나와라, 이거 나와라, 저거 나와라.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주세요라는 걸 들어주면은요, 원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병원이 아니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말이야, 저기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서는 저렇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거밖에 못해줘?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짧게 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함을 다 뒤져줄 수가 없어요. 병원의 룰이 지켜져 있는 거,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내기 원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 맨 처음에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어렵지, 그걸 지키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내 병원의 루틴이 딱 정해졌으니까. 내 루틴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루틴이 싫다고 해서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저의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치료 열심히 해줘, 내 친구들도 갔다 왔고 좋아졌고 나도 좋아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불 더 받고 20불 더 받는다고 해서 나쁜 병원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루틴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컴플라이언스를 지킨다, 레귤레이션 지킨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돼. 단 나만 컴플라이언스 지키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면요, 우리 원장님들 꼭 미국 주유사회로 진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께서 하나 여쭤보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원장님, 신태정 원장님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거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하루아침에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 하나, 이전에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옛날에 몰라서 이렇게까지 했었던 거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메디컬 리포트를 보고 나중에 피어 리뷰를 하고 인베스티게이션 들어와도 솔직히 나는 몰랐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 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은, 프루브 해주고 쇼 해주면, 그러니까 쇼 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보여주고 프루브 해줄 수 있는, 내가 이만큼 변했다, 옛날하고 제가 지금 달라요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와 옛날과 똑같아요, 내가 보여줄 수 없는 거와는 천지차이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구나라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벌써 한 6년, 7년 됐나요? 메디케어를 너무 잘못 건드려서 법정에 가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걸 알았으면 참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걸 알았으면 내가 돈을 참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랑비,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지머니에 한번 빠져들고 쉬운 루틴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빠지게 되면 정말 열심히 힘내서 땀나면서 환자 보고 그런 병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고만고만 해도 병원은 그냥 쉽게 돌아가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게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병원이다, 안 지키는 병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의 양심에 따른 거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도 말씀하신 게 또 비슷한 질문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모르고 300불씩 청구했습니다. 400불씩 청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걸 몰랐으니까. 그러면 내가 알았다 지금? 그러면 말 그대로 AMA, Physician Fee 몇 년도 걸 사용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코비드-19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확진자 수도 늘어가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증상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증상 환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럴수록 우리 원장님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손 많이 닦으시고 자주 씻으시고 청결 유지하시고 바이러스에서 꼭 자유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즐거운 추수감사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추수감사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따뜻한 겨울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겨울 잘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고 정말 좋은 정보, 정말 의미 있는 동영상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